6강 문병일의 똑똑똑 경제. 배불린 효과의 사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배불린 효과, 배웠던 이론인데 잘 와닿지 않는다고요? 명품은 왜 세일을 하지 않는지 이런 재미있는 사례로 배불린 효과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세계적인 팝스타 비욘세, 그가 메고 나와 관심을 모은 고가의 핸드백 때문에 세계 패션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약 5천만 원짜리 트리뷰트 패치워크 핸드백이 전 세계에서 24개만 출시됐는데 이미 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예약 판매로 매진됐다는데요. 비욘세는 그 24명의 고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새삼 주목받은 것이 1급 명품들의 마케팅 전략인데요. 명품 브랜드들은 일반 상품과는 아주 다른 마케팅 전략을 씁니다. 심지어 마케팅 전략이란 용어 대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길 좋아합니다. 명품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을 들여다보면 그저 고상한 게 아니라 철저한 경제 원리로 무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명품 마케팅을 통해 숨은 경제 원리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죠. 이처럼 1급 명품들은 세계에서 단 몇 개씩으로 한정 판매 방식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불린 효과라는 개념을 알 수 있는데요. 배불린 효과는 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오히려 소비가 더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명품 브랜드의 한정 판매 방식이 마케팅 기법으로 출현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명품을 희귀하게 만들기, 비싸게 만들기 위한 프리미엄 전략을 통한 마케팅 기법입니다. 명품은 명품답게, 보석은 보석답게 팔아야 더 잘 팔린다는 명품 마케팅의 기본 원리가 되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물보다 유용성이 훨씬 떨어지는데도 비싼 이유는 희소성 때문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샤넬은 재고를 쌓아두지 않는 무재고 전략으로 유명합니다. 루이비통은 안 팔리는 2월 상품이 생기면 전량 본사에서 모아 폐기 처분합니다. 샤넬은 한술 더 떠 고문 변호사와 언론까지 불러다 놓고 재고품을 공개 소각하기도 합니다. 보통의 의류 업체들이 2월 상품을 아울렛이나 해외로 싸게 넘겨 땡처리하는 것과는 딴판인데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게임 이론이 숨어 있습니다. 게임 이론은 내가 선택한 행동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늘 이길 수 있는 우월 전략을 찾기 위해 고안된 이론인데요. 명품 브랜드들이 재고를 폐기 처분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진품은 제값에 사야만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우리 제품은 재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를 게임 이론에선 신빙성 있는 위협이라고 부릅니다. 자, 명품 가방의 박앤세일을 기다렸다 사겠다는 소비자들에겐 그랬다간 가방 구경을 못할 것이란 암시, 즉 위협을 주는 것이죠. 또한 명품 브랜드는 TV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신문, 잡지 등 인쇄 매체에 근사한 모델이 나오는 사진을 싣는 정도죠. 인기 스타들은 스스로를 대중과 차별하기 위해 명품을 걸치는 것을 당연시하고 명품 브랜드 모델이 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스타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명품은 로고 문양을 되도록이면 작게 만들거나 안쪽에 숨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상식과는 다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로고가 더 크게 또는 명품이라는 걸 더 과시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는 명품 브랜드 소비자들 가운데 가장 구매력이 높은 계층이 노노스족이기 때문입니다. 노노스, 노 로고, 노 디자인이란 뜻입니다. 어떤 명품 브랜드인지 표면상 로고나
디자인만 봐서 알 수 없는 명품을 선호한다는 건데요. 굳이 옷이나 가방 표면에 명품 로고를 드러내지 않아도 정말 알만한 사람끼리는 서로 다 알아본다는 거죠. 또한 1급 명품은 대개 박앤세일을 하지 않습니다. 흔히 브랜드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적 이유는 1% 이내에 최상위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박앤세일을 하면 고객층은 상위 10%, 20%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출액도 늘어나겠고요. 시장 점유율도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최상위 1% 고객이 이탈하고 1급 명품으로서의 이미지가 퇴색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누구나 살 수 있는 명품이라면 구입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이윤 극대화를 위해 대량 생산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위를 떨어뜨려 손해가 되는 셈이죠. 자, 소유할 수 있는 사람보다 소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야 명품답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귀한 명품일수록 명품 소비자나 명품 소비를 원하는 희망자에게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것이 아니라 체증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